사람은 누구나 부자로 태어난다.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당신이 부자로 태어났지만 잠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신이 놓여 있는 현재 상황과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다. 이 책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동안 당신은 분명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인생을 그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그림이 당신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인생은 꼭 맞는 조각들과 색깔을 가진 큐브와 같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어쩌면 힘겨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한두 개 빠진 조각들 때문에 아귀가 맞지 않는 퍼즐판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 내가 하는 말들은 당신에게 매우 익숙한 말들이다. 익숙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이미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당신이 찾아 헤매는 것들은 이미 당신의 손안에 쥐어져 있다.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당신이 이미 쥐고 있는 것들을 찾아낸 뒤 그것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해 줄 것이다. 그 방법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면 각 장마다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실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다. 나는 지난 40년간 이러한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검증해왔다. 나 스스로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이를 직접 검증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내 경험에서 도출한 이 방법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내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책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정신적인 길잡이가 되도록 쓰였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놀라운 능력에 차츰 눈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기 바란다. 당신에게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우연히 발휘된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강한 의지와 행동에 의해 나타난 결과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읽고 암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각각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깊게 숙고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으로의 여행을 진정으로 즐기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닉스 북스 출판사의 본 리치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시크릿을 실현한 첫 번째 주인공이죠. 밥 프록터.
그는 잠재의식을 깨워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진동의 법칙을 밝혀낸 자기계발의 그루이자 40년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매 회마다 전성 매진을 기록한 위대한 강연가입니다. 1984년 출간 즉시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이며 끌어당김의 법칙 3대 필독서로 손꼽히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담긴 책입니다. 국내에서 초판본이 절판된 이후에 중고가 38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명실상부한 자기계발의 고전으로 불리는데요. 수많은 독자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책의 개정판인 밥 프록터의 본 리치가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그대로 밥 프록터는 우리가 부, 성공, 행복 등 개인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다만 그것을 찾아내 잘 조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프록터는 가장 먼저 의식적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각화하기, 끌어당김의 법칙, 진동의 법칙, 비움의 법칙 등 40년간 프록터가 직간접적으로 검증한 방법과 이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실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는 나폴레온 힐에서 얼 나이팅게일로 넘겨졌고 다시 밥 프록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성공 철학의 거장들에게 받은 가르침 위에 자신이 발견한 실증적 법칙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보물과도 같은 핵심적 교훈을 10가지 주제로 정리해 이 책에 모두 담아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1장 돈과 나 어떤 관계일까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위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돈을 이용하라 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3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산가 8명이 시카고의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다. 당시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운용하던 이 8명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회장,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회사 사장, 잘 나가는 밀 거래상,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대통령 강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손,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 기업의 사장, 국제결제은행 총재.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확실했다. 적어도 돈을 버는 비법을 알아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만은 인정할 만했다. 25년이 흐른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의 회장이었던 찰스 부하부는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돈을 구걸하며 살았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됐다. 최대 규모의 밀 거래상이었던 아서 커트는 빈털터리로 해외에서 죽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휘트니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됐다. 대통령 강요였던 로버트 폴은 죽음을 앞두고 집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사면받고 출감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갔던 큰손
제시 리비무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기업 사장인 이바르 크르게르도 자살했다. 국제결제은행 총재 리언 프레이저 역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권리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큰일 난다고. 또는 그래서 부자들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 봐. 그러나 당연히 이런 말들은 진실이 아니다. 이 8명은 망가지고 말았지만 부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부를 활용해 큰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많은 부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우리 삶에서 돈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생필품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갑작스레 돈을 잃거나 버는 일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신의 태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돈이란 무엇이며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자. 슬픈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명 중에 95명은 수중에 들어온 것에 만족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내 더 많은 것을 손에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도 있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잠시 마음이 흐트러져 어마어마한 돈을 번 지인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파산해버린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오직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뭘 가졌든 혹은 가지지 못했든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재정 상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잊자.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돈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돈의 중요성이다. 대화 중에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또는 난 돈 따위에는 관심 없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돈에 연연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은 돈을 좋아한다. 마트 주인도 돈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의 집을 저당 잡은 사람들도 돈을 좋아한다. 솔직히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돈은 중요하다. 이런저런 것에 비해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우기는 일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 무엇도 돈이 사용되는 영역에서 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이 주인이고 돈은 하인이다. 돈의 중요성을 단언한 만큼 이제 이 경고의 한마디를 더하고 싶다. 돈은 하인이고 당신이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공식을 반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마저 거꾸로 생각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곤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불쌍한 영혼들은 돈만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려 든다. 그래서 진정한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만다. 즉,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말이다. 절대 그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관해 철석같이 믿는 또 하나의 미신은 오직 운이나 복이 따라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이 만나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인에 관해 수다를 떨 때면 누군가는 꼭 이렇게 말한다. 해리는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 해리는 그저 때와 장소를 잘 타고났을 뿐이야. 그러나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운이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돈은 결과이며 그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에서 무임승차는 없다. 누군가가 쉽게 돈을 만진다면 그는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감옥에 벌써 갇혔거나 곧 갇힐 사람이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자. 운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한 가지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노력과 수고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을. 돈은 돌고 돌며 사용되어야 한다. 돈에 관해 알아야 할 세 번째 원칙은 사용해야만 가치 있다는 사실이다. 순환하지 않는 돈은 다락방에 처박아둔 헌 신문지나 빈 맥주 깡통만큼이나 쓸모없다. 이 원칙이 지닌 진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 집 선반에는 내가 강연을 마친 후 선물로 받은 은으로 된 맥주잔이 하나 놓여 있다. 나는 집에 갈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모두 털어 맥주잔 안에 넣는다. 그리고 잔이 거의 다 차면 그 돈을 내 아이들이나 2명의 조카 가운데 1명에게 준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그 잔 속에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차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 돈으로 맥주잔을 채우는 동안 그 안에 담긴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점이다. 그저 선반 위에 놓여 있을 뿐 이 돈은 아무런 유용한 기능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관심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맥주잔이 채워지고 아이 가운데 1명에게 건네지면 이제 이 돈은 날개를 단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조카인 TJ가 돈을 받았다. TJ는 냉큼 돈을 받아가더니 골프 학원으로 달려가서 골프 강습 몇 회를 등록했다. 솔직히 골프 프로가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그 돈을 자기 책장 선반에 놓인 컵 안에 넣어두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돈은 순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고 누리고 순환시켜야만 한다. 이쯤에서 같은 주제를 더욱 극적으로 설명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바로 체프먼 노인의 이야기다. 체프먼 씨는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에서 몇 집 떨어진 곳에 살았던 나이 지긋한 신사다. 나와 체프먼 씨는 나이차가 상당히 많았지만 금세 친구가 됐다. 나는 가끔 체프먼 씨가 작은 고물 수레를 밀며 길거리를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고물 장수인 체프먼 씨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물건들을 주워 생계를 꾸렸다. 세월이 흐르고 체프먼 씨는 고된 노동으로 점점 더 등이 구부정하게 굽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체프먼 씨는 혼자 살았고 근처에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경찰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고물장수였으니 당연하게도 집안의 오래된 가구들과 각종 수집품이 즐비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집안 이곳저곳에 놓인 상자 안에서 10만 달러나 되는 오래된 지폐들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를 재빨리 알아낸 토론토 데일리 스타가 다음 날 체프먼 씨의 이야기를 일면 기사로 실었다. 당연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체프먼 씨는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상자에 넣어 집안 이곳저곳에 던져놓았던 것일까? 당시 나는 꽤 어린 나이였지만
나 자신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왜 체프먼 씨 같은 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토록 많은데도 거지와 다름없이 살았던 걸까? 체프먼 씨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쓸 수도 있었고 그 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터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체프먼 씨는 선반 위에 올려둔 맥주잔 안에 돈을 넣어두기로 했고 돈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독자들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돈은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돈은 사용하고 누리고 순환시켜야 한다. 그러니 제발 돈으로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었든 간에 불쌍한 체프먼 노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교훈이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돈이 계속 순환되어야 한다는 말이 돈을 낭비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알아차리길 권한다. 원하는 부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연습. 이제 돈의 몇 가지 특성을 훑어보았으니 당신이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곧장 사용할 만한 간단한 기술로 재빨리 넘어가 보자. 당신이 실천하길 바라는 첫 번째는 마음의 눈으로 친구 몇 명과 방 안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 후 친구들에게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적어도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고 싶다며 자기 의향을 밝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상상해 보자. 대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다. 어쩌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진 나머지 친구들에게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뱉은 말을 수습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 드는가? 가장 확실한 답은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해 마음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돈을 가진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후에 설명할 번영의식, 즉 행복, 성공, 부를 비롯해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의식 상태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수중으로 끌어오고 싶다면 번영의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번영의식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번영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로 돈을 소유한 것과 단순한 시각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시각화를 반복하면 당신은 곧 돈에 대한 생각을 아주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임을 꼭 강조하고 싶다. 당신은 부자이며 부자가 되니 기분이 좋다고 잠재의식에 확실히 심어두라.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 속 기분을 실질적인 형태로 구현할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순전히 판타지처럼 들린다면 일단은 무시하고 계속 책을 읽어나가 보자. 우리는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번영의식을 다룰 예정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앞서 말한 것들이 충분히 납득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버려라. 당신에게 더 큰 부를 안겨줄 기술들을 살펴봤지만 유념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이는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다. 바로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혹은 그 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성경에서 큰 고난을 겪는 인물인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리도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닥쳐왔고 내가 그리도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찾아왔구나. 욥기 3장 25절. 여기서 잠깐 오늘날 돈에 관해 우려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혹은 가진 돈을 잃게 될까봐 습관적으로 걱정해도 그 걱정은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다. 욥을 괴롭혔던 많은 시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을 잃어서 괴로워질 수 있다. 조금 더 현대로 와서 다시 한번 불쌍한 체프먼 노인의 비극적인 사례를 생각해보자. 체프먼 씨는 힘들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 체프먼 씨는 돈을 쓰면 그만큼 가난해지고 결국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거라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모순이 있다.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체프먼 씨가 결국 극빈자처럼 살았다는 사실 말이다. 성경처럼 해석하자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그를 덮치고 만 셈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가장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인생에 끌어들이는지 그 역설에 대해 자세히 다루려 한다. 일단 여기서는 돈에 대해 걱정하는 일이 언제나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설사 당신이 만일을 위해 조금 저금해 두는 것이라는 진부한 말로 자신의 걱정을 합리화하려 해도 이 원칙은 여전히 진실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로 현재 벌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외부의 영향에 덜 민감해져야 하며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과 느낌을 믿고 의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하는 방식대로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데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생각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암울한 경제 전망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요동친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서 지적했듯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싸구려 상품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의견을 잔뜩 들고 있다가 누구든 그 의견을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억지로 떠넘기려 한다. 따라서 과거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라면 이 책의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지금 당장 결심하자. 이제부터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조언을 열심히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결심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해했다면 실행하라.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재능과 능력을 점차 또렷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열망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잠들어 있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읽거나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없다. 차이를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 이 책을 급히 끝마치려 하지 말자. 완독이 당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하루에 한 장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목표를 이루는데 충분할지 모른다. 이 책을 단숨에 끝내기보다는 음미하고 맛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 책이 20년에 걸쳐 크게 성공한 방법과 크게 실패한 방법 모두를 철저히 분석한 뒤 그 결과에 기반에 쓰였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조언 한 가지만 더 하겠다. 혼자 힘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보길 권한다. 마음을 활짝 열고 번영의식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나서야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호사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키워나갔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영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조너스 소크 박사는 절망적인 질병인 소아마비와 싸워줄 혈청을 만들어낼 방법을 의식적으로 떠올렸고 폴리오 백신을 개발해냈다. 소크 박사의 새로운 인식 덕에 오늘날 아이들은 소아마비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인간의 목소리를 금속선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떠올렸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모두 전화기를 사용한다.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싶은 핵심은 이런 발명 혹은 발명을 가능케 한 지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존재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지식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패턴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생각 에너지로 채워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다.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지식이 존재하는 그런 바다 위를.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그 어디를 둘러보든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자연은 실패 따위는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는 단 하나, 의식적인 인식만 제외하면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풍요로움의 세계, 즉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란 걸 해야 한다. 번영의 이미지 혹은 번영의식을 창조해낼 생각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정직하고 선하며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근면하게 일해왔음에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에게 인생이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그러나 다르게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그 덕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의식이란 언제나 그래왔듯 생각을 통해 개발된다. 인생을 살면서 발전하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마음속으로 반드시 번영을 생각해야만 한다. 현재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도 아니고 이 장을 다 읽은 후도 아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다음 달이나 다음 해로 미루지 말자. 바로 지금 해야 한다. 번영의식은 풍요로운 삶을 끌어당긴다.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몇몇 정신활동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기억이라는 정신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옛날 영화가 상영되듯 오래된 사진들을 마음속 스크린에 의미 없이 계속 투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순간 관점을 바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몸속 모든 조직이 이 새로운 생각의 에너지로 채워질 수 있다. 당신의 몸은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자극은 그 세포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느긋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즉시 느긋해진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의 몸은 뻣뻣해지면서 긴장한다. 번영에 대해 생각하면서 생각의 에너지에 푹 빠져보자. 그리고 자신을 풍요의 바닷속에서 수용하는 아주 부유하고 유복한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즉시 번영의 진동 안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생소할 뿐 아니라 기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실이다. 물질 세계에서는 번영을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언제나 부보다 먼저다. 즉, 마음속에서 번영의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물질 세계에서 번영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오늘날 케네디가라든지 브론프먼가처럼 어마어마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번영을 떠올리고 이 번영의식을 갖추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번영 속에 있었고 번영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 번영에 길들어져 있다거나 조건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번영의 생각에 익숙치 않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1. 우리는 어떻게 조건화되어 왔는가? 2.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생각의 방식 또는 조건화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애타게 갈망해야 한다. 또한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변화를 이뤄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변화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당신은 해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해봤다.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해볼 차례다. 이 책을 선택해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 욕망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게다가 당신이 열망하는 것,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그것도 확실한 길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그 길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의식 아래에는 잠재의식이라는 엄청난 보고가 존재한다. 바로 이 잠재의식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점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생각이나 계획 또는 목적은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념과 기대감에서 힘을 얻는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을 설명이나 관찰을 통해 진짜라고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만한 잘 알려진 방법이나 기술 같은 증거가 있나요? 그런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게 있다면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들 모두에 그렇다 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개념들을 읽고 시험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 보자. 인간은 실제로 뭔가를 해보고 나서야 진심으로 그 존재를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당신 혼자 힘으로 질문들에 답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번영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내면에서 수많은 발견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그러한 바람에서 쓰여졌다. 돈을 순종적이고 성실한 하인으로 여기자. 그 하인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당신이 직접 할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활용하자. 돈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좋은 생각들을 끌어당기고 당신이 원하는 부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도구도 모두 가지고 있다. 결핍과 한계는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줄 때만 존재한다. 그러나 번영의식은 결핍도 한계도 모른다. 돈을 벌어들이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보자. 당신이 늘 찾고자 했으며 원해왔던 부가 거꾸로 당신을 찾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의식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소유하려면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당장 심리 게임을 시작해보자. 먼저 위대한 부를 소유한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그 일을 시작해보자. 잠재의식은 실제로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을 마음속에서 시각화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습을 통해 빠르게 번영의식을 개발할 수 있다. 기억하자. 뭔가를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자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분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부자가 된 자신에게 축하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축하에도 귀를 기울여라. 마치 장난이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를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더 높은 단계의 잠재력에서 더 낮은 단계의 잠재력을 향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개발하려 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숨겨진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솔직히 이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것임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다. 당신은 뚜렷이 구분되는 존재의 세 가지 단계를 동시에 살고 있으며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영적이고 지적인 존재이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추상적인 관념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당신이 다음에 언급된 세 가지 존재의 측면을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자. 1. 생각을 인지하는 영적인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잠재력. 2. 개념을 인지하는 지적인 단계, 중간 단계의 잠재력. 3. 결과를 나타내는 육체적인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잠재력. 내가 앞서 제시한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은, 즉 돈은 좋은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라. 돈은 하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저 생각을 선택하는 신성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개념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경우 이 개념은 엄청난 개인적 부나 진정한 경제적 성공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성공의 개념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생각을 해야 하며 항상 인간성이 그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 혹은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 즉, 인간은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물이다. 경제적 성공이라는 이 아름다운 개념 또는 그림을 마음속에 품어라. 그러면 당신은 마침내 그 개념이 인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들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몇 걸음 뒤로 돌아가 보자. 앞서 당신이 높은 단계의 잠재력에서 낮은 단계의 잠재력으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자.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당신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다. 육체적인 상태에서 지적인 개념으로, 개념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영적인 생각에서 지적인 개념으로, 개념에서 육체적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부터 당신이 그래왔고 미래에도 많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개념을 만들어낸다. 비어있는 은행 잔고, 즉 결과를 보고 나서 돈이 없다는 생각을 떠올리며 그 생각에서 가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개념은 미래의 결과로 구현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어있는 은행 잔고라는 결과, 즉 자신이 원치 않는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이들은 스스로 저주를 내린 불운의 악순환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결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황당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은행 잔고가 없으면 그저 없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나 비어있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풍요로운 부를 그려보는 일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추론이 가난한 상태를 영원히 고착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은행 잔고, 매출량, 건강,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 현 상태는 그저 과거에 했던 생각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현실의 세계에서 결과를 바꾸거나 발전시키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반드시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당장 말이다. 지금껏 제시한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창조의 과정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설명한 내용이 옳을 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신의 섭리에 따라 산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신이 인간을 통해 행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은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했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고 부는
당신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해지자. 장대한 개념을 택하자.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성공이자 축복이다.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지 이해했으리라. 랠프 월도 에머스는 자기 신뢰에서 질투는 무지와 같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성취나 결과를 보며 질투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의미다.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선택하고 그 후 바람직한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린다. 바람직한 결과는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공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너른 생각의 원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우리가 모두에게 열려있고 당신에게도 열려있다. 이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했던 그의 대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후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고흐는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보고 난 뒤 마음속 원본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옮겨 유화를 완성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메리 스나이더가 남편 오스카와 함께 내 세미나에 참석했다. 스나이더는 내게 링컨 명언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나는 그 명언이 몹시도 마음에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자 축복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스나이더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지금쯤 내가 제안한 마음 연습이 주는 지혜를 이해했길 바란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자. 나는 번영한다. 나는 부유하다. 돈은 좋은 것이다. 새로운 태도나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할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부를 시각화하고 이미 그 부를 소유한 자신을 느껴보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하인이고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을 떠나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캐캐묵은 생각들 탓에 돈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 매일 여러 차례 돈과 나라고 혼자 되뇌어보자. 부를 떠올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자. 돈에 관한 이 새로운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당신이 배운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자.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 대해 의구심만 품게 될 뿐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돈과 나에 대해 생각할 때면 마음속 스크린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띄울 수 있어야 한다.